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발표할 자동수거 보상기와 순환자원 창고의 최적 입지 선정은 대학 혁신 산업의 일환인 캡스톤 디자인의 결과입니다. 서론, 자동수거 보상기 입지 선정, 순환자원 창고 입지 선정, 결론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제주도 쓰레기 배출 현황을 살펴보면 사진과 같이 쓰레기가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제주도가 1인당 생활 폐기물 배출량 1위를 차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의 양에 비해 재활용률은 현저히 낮습니다. 평균 매립률을 확인해보면 95%로 쓰레기 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삼다수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깨끗한 제주를 위한 자원순환 프로젝트 나한티 풋서라는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페트병과 캔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나한티 풋서 자동수거 보상기라는 기계를 이용하여 캔과 페트병을 넣으면 이용자들에게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방식입니다. 나한티 풋서 자동수거 보상기란 AI가 자동으로 캔과 페트병을 분리하여 기존 부피의 10분의 1로 축소해주는 장치입니다. 나한티 풋서는 기존 폐플라스틱 재활용 과정 총 5단계에서 3단계로 감소하였습니다. 기존 나한티 풋서의 입지 선정은 관광지 위주, 교육적 목적을 위해 제주대학교에 설치하였고 이를 재활용 도움센터와 마트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존 캠페인의 한계점은 접근성입니다. 활성화도 많이 되어 있지 않고 유도인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배치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기 위해 멀리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한계는 수거된 폐플라스틱 처리 방법입니다. 기존 분리수거 방식과 동일하게 처리하여 결국 재활용률이 떨어지고 폐기율이 높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순환자원 창고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동수거 보상기 입지 선정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는 3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먼저 비용 절감, 그리고 수거율 증가, 마지막으로 환경적 부가가치 창출입니다. 자동수거 보상기 수를 선정하기 위해 비용과 배출되는 쓰레기 양을 고려하였습니다. 플라스틱과 보철, 캔의 연간 배출량 중 페트병 및 알루미늄 캔 비율을 확인하여 계산한 결과 연간 약 4,892.2톤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수거 보상기의 설치비와 운영비, 폐기물 처리 비용입니다. 기존 쓰레기 처리 비용을 위의 표에서 계산한 결과 총 14억 5,695만 원입니다. 저희는 자동수거 보상기 추가 설치를 통해 1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과 수거율 20%로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자동수거 보상기 확대 시 비용은 위의 표를 통해 총 12억 8,083만 원 플러스 72만 원 곱하기 기계수입니다. 따라서 이를 기존 쓰레기 처리 비용에서 뺀 금액이 1억 원 이상의 비용이 되려면 최대 10대의 자동수거 보상기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용률이 낮아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문제들이 발생하여 저희는 유도인구와 쓰레기 배출량을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했습니다. 먼저 필요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유도인구와 쓰레기 배출량의 분포를 확인한 후 쓰레기 양을 쓰레기 상대량으로 환산한 후 유도인구의 쓰레기 상대량을 가중치로 적용하여 상위 10개의 입지를 선정했습니다. 쓰레기 양을 점수로 환산하여 상대적인 쓰레기 양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 후 유도인구와 쓰레기 상대량을 합친 자료입니다. 제주도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하나로마트와 쓰레기 배출하기 위해 꼭 가야만 하는 쓰레기 재활용 도움센터의 유도인구에 쓰레기 상대량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유도인구 상위 30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관광지를 기준으로 유도인구 30곳을 선정했습니다. 입지 선정 조건으로 채택한 유동인구와 쓰레기 상대량에 대하여 쓰레기 상대량을 가중치로 설정하여 두 조건의 거부로 후보지 점수를 산출하여 상위 10개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후보지는 재활용 도움센터 5곳, 관광지 2곳, 하나로마트 3곳이 나왔으며 시각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각화 결과를 살펴보면
기존 자동수거 보상기를 나타내는 파란색 점에 비해 추가 설치한 자동수거 보상기를 나타내는 빨간색, 초록색 점의 크기가 더 큰 것으로 보아 기존에 비해 유동인구를 충실히 반영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추가 운영을 통해 자동수거 보상기의 활성화 및 이용률 증가가 기대되었습니다. 다음은 순환자원 창고 입지 선정입니다. 순환자원 창고의 존재의 부재로 인한 낮은 재활용률을 해결하고자 설립 입지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활용한 분석 기법은 K-means 클러스터링과 엘보우 메소드입니다. 엘보우 메소드에 따라 WSS가 급격히 줄어들 때의 K값인 3, 4, 5에 대하여 거리 및 비용 계산을 통해 최종 K를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 개수 K에 따라 우선 입지를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3, 4, 5 중 최적의 K를 찾고자 순환자원 창고와 자동수거 보상기의 거리 및 창고 설립비 계산을 통한 경제적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K값에 따라 클러스터 내 거리를 계산하였고 거리를 비용으로 환산하였습니다. K값에 따른 창고 설립비를 더하여 비용을 비교한 결과 총 비용이 가장 낮은 K값은 3이었습니다. 따라서 선정된 K값 3에 대하여 결과를 시각화해 본 결과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어서 순환자원 창고 후보지 입지가 적절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입지의 경우 농지로서 순환자원 창고로서 이용 가능했습니다. 두 번째 입지의 경우 병원 건물로 확인되어 200m 떨어진 자동차 공업소 근처 공터를 입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입지의 경우 관광지로 적절한 입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1km 근방 생활폐기물 고물상 옆 공터를 입지로 선정했습니다. 앞서 수정한 순환자원 창고 입지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순환자원 창고의 입지 3곳을 다음과 같이 시각화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기존의 자동수거 보상기는 주로 관광지 위주와 교육적 목적으로 설치되었기에 이용률과 활용도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확대 입지 조건으로서 유동인구와 쓰레기 배출량을 고려한 결과 이용률의 증가가 기대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순환자원 창고와 입지를 선정하여 3곳에 배치함으로써 수거율과 재활용률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수거 보상기의 확대와 순환자원 창고의 설립을 통해 기존 쓰레기 단위당 처리 비용이 5분의 1로 절감되며 수거율과 재활용률 증가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환경오염 감소라는 환경적 가치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자동수거 보상기의 확대와 순환자원 창고 설립을 통해 제주도의 기존 쓰레기 처리 방식의 문제였던 접근성과 폐플라스틱의 처리법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폐기물 처리에 들어가는 정보 세출의 감소와 시민들의 인식 전환으로 환경적인 사회 형성, 자동수거 보상기와 순환자원 창고 운영하기 위한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들이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폐기물 처리에 들어가는 정보 세출의 감소와 시민들의 인식 전환으로 환경적인 사회 형성, 자동수거 보상기와 순환자원 창고 운영을 위한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들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